지난주 시장을 흔들어놨었던 AI 과잉 투자 논란이 사그라들면서 미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이슈가 더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강해졌고 특히나 그 안에서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대내외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내일은 또 시장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다행히 강하게 반등해 줬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원고 드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수급을 블랙홀로 가져가는구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장 되니까 또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하게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수급 블랙홀에서 점점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로 준비하고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거기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만큼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12월 9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셀트리온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주가가? 바이오가 그렇게 또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흐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또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게 항상 셀트리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전히 좀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목표가는 좀 더 러프하게 30만 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 3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2차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춘절 수혜주로 아모레퍼시픽을 소개해 주셨어요. 실적 이렇게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사실 잘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좀 퍼포먼스가 강할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닝 쇼크 때문에 밀려서 현재 구간이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 어닝 쇼크로 빠졌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되는 흐름 그대로 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이 20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 좀 보고 있으니까 2차 목표가 20만 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속마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이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주가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모두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접근할까요?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시장이 이쪽이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코스닥 대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대장. 역시나 코스닥을 좋아하는 매니저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이제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첫 번째 테마 바로 확인해 보죠. 아마 키워드만 보시면은 이제 내일의 테마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처음으로 이제 일단 바로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이슈가 더해지면서 제일 먼저 빠르게 반응한 건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일단 바이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코스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이슈 확인해 볼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좀 과도하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멀티플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마일스톤을 수령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실적을 찍어내고 있는 바이오는 견고하게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게 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또 다시 한번 탈환을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대장주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실적을 찍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바이오는 기회가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한다. 이 논리가 제일 잘
맞는 거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오가 코스닥의 포진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2천이든 3천이든 가려면은 바이오를 빼놓고 간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다방면으로 기회가 많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장점부터 분석을 해보죠. 그런 기반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상방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를 이제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바라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바이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견인하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바이오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게 바이오의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에는 또 바이오가 약하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바이오의 가장 커다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좀 세론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들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심리적인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누름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나 세론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이오라서 이런 심리적인 세론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신은 강자로 저는 여기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는 스테이블 코인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를 보니까 이쪽 테마 안에서는 헥토 파이낸셜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던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일 이템에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 코스닥 3천을 가는 이제 명분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가상 자산에 대한 급등세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 그리고 3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 선점한다라는 평가가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 대장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헥토 파이낸셜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의심하지 마라. 약간 이런 걸 작년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3,000포인트를 끌고 간다라는 건 여기에 대장이 될 수가 있는 건 결국에는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 수혜가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증시 경제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수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시도 견인을 하면서 경기까지 부양을 할 수가 있는 이 정책을 정부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강력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면에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규제가 딜레이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노이즈가 생기거나 이런 좀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많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좀 투심 자체가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테마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살짝 바이오 쪽을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김인성 매니저의 선택 들어볼게요. 사실 내일 테마 보신 분들은 제가 바이오 좋아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셔서 오늘도 바이오 가져오면 PD님한테 혼날까 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헥토 파이낸셜을 가장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장이 가니까 여기에 대한 후발주로 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또 새롭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을 따라갈 만한 종목이 아톤이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내성 시장의 시장 진출을 알려준 게 아톤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보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 아톤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STO 결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아톤이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에 대한 활성화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계속 수혜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에 대한 산업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가 7%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어땠어요? 지금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최근 들어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돼서 아톤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도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9,000원까지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1차 목표가 러프하게 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6,500원 제시드릴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바이오 내용을 빼놓으면 좀 서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은 이뮤논시아에 대한 유증에 대해서 기회인지 위기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녹화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이뮤논시아에 대한 방향성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오신 다음에 녹화 방송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